제3교시에는 롤즈의 격차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격차 원리는 왜 격차 원리의 성립을 위해서 자유시장 경제를 토대로 해야 한다 라고 말하느냐. 자유시장 경제라는 건 자본주의 시장 경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기업가라든가 또는 경영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경제적 불평등을 조건부로라도 허용해야 한다라는 정의론입니다. 이것은 극좌나 극우나 모두가 다 반대할 것입니다. 뭔가 극좌의 입장에서는 그 롤즈의 정의론이 무슨 사회주의적이다, 재분배적 평등주의다라고 하지만은 이거는 말하자면 자본주의적인 시장 경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극우에서는 이것은 나치스의 국가사회주의와 같은 것에 가깝지 않느냐. 그래서 좌우에서 얻어맞게 됩니다. 그런데 롤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의 덕과 같이 정의라는 것은, justice라는 것은 극우에도 없고 극좌에도 없고 그 중용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 그의 정의론을 완성할 때 그의 생각은 간단히 이러했습니다. 첫째, 재분배론적인 평등주의를 어느 정도 도입해야 하겠다. 그대로 빈부의 격차가 많아지고 유능한 자, 기업을 가진 자 또는 좋은 학력을 가진 자는 말하자면 소득이 많아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소득 격차가 커지는데 이것을 좀 완화시키는 것이 justice, 정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는 이미 구사회주의의 평등주의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걸 잘 인식했습니다. 자유가 없고 또 민영화와 기업가들이 열심히 뛸 수 있는 좋은 기업 환경이 없으면, 즉 경쟁이 없어진 사회는 그 사회가 쇠퇴할 뿐만 아니라 평등주의의 약점도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모두가 다 평등이다, 소득이 평등이다, 필요의 원리다 라고 하면은 열심히 뛰는 사람은 손해보고 열심히 뛰지 않는 사람은 안 왔더라도 그만큼 보수를 받기 때문에 대단히 불공정해서 서로가 게으른 경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롤즈는 이와 같이 정치적 자유의 자유주의가 일단 긍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유시장제도와 기업가가 경쟁 속에서 열심히 뛰어서 경제적 번영을 만드는 자유경제 시스템 우에서만이 정의론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일에 구사회주의라든가 나치스와 같은 국가사회주의의 우파적인 통제경제에서는 정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적인 경쟁이 없으면 경쟁 발전을 위해서 누가 힘쓰겠습니까? 또 사유재산제도가 너무 지나치게 재벌이라든가 대기업의 엄청난 소득의 불균형을 만들어낸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국민들이 반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조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데서 정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가 경영자가 없으면 구소련에서는 그 대신 공산당의 당 관료주의가 경제를 좌지우지했지만은 사실은 경제에 대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경제를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업가와 유능한 사람들이 열심히 뛸 수 있게끔 해줘야 하며, 다만 그 소득이 너무 많아져서 소득의 불공평이 일어나는 것을 재분배하는 평등의 조정 메커니즘을 집어넣자는 것이 롤즈의 정의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지국가적인 그런 사상을 평등주의로서 자유경쟁과 더불어 용인하여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지나친 복지국가들은 대개가 실패했습니다. 그 점에서는 롤즈의 정의론은 지나친
재분배, 지나친 평등주의에 대해서는 물론 반대합니다. 롤즈는 국자와 구가 모두 실패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도에 서서 경제적인 복지의 좌에 너무 흐르지 않고 또 우에 흐르지 않으며 그의 정의론을 어느 정도의 그 중도 우 정도로 조정한 제3의 길에 해당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롤즈의 이런 정의론은 우리는 롤즈의 정의론의 이론만을 떼서 이 정의론을 만들어낸 미국의 그 사회적인 역사적 배경을 무시하면은 롤즈의 정의론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롤즈의 정의론을 그대로 우리 사회에 직수입해서 적용해도 그것은 꼭 들어맞지 않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것입니다. 미국은 다민족 국가인 동시에 이민의 나라였다는 가장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미국의 건국에 있어서는 이 이민은 각종의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은 잡동사니 사람들의 이민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는 소위 군왕제도, 임금, 킹이 없습니다. 그 점에서는 미국의 건국은 자유시민의 자유를 창제한 것입니다. 민주공화제였습니다. 이렇게 이민의 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민의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평민, 귀족 또는 왕족 이런 것이 없습니다. 구라파에서는 왕족이 왔다 할지라도 미국에 와서는 다 같은 시민이고 다 같은 처지입니다. 제가 군문에 들어갔을 때 도착하자마자 정문에서 너희들 중에는 사장도 있고 너희들 중에는 또 혹시 대학의 교수도 있고 너희들 중에는 명문 대학생도 있을 것이다. 이제 입대하면은 그런 것은 다 없어지고 육군 일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에 이민 가면은 바로 그렇게 됩니다. 대단히 평등해지는 것입니다. 구라파의 왕족이라는 걸 가지고서 큰소리 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역시 이 기회의 나라에서 열심히 노동하고 열심히 돈 번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응분의 보수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그 건국 정신에는 퓨리탄적인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기독교의 박애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복지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면 구소련보다 더 대단히 평등 박애의 사회였습니다. 6.25 동란 후 우리나라에는 고아가 많이 생겼고 또 미혼모가 낳은 참 어린애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몇 명의 그 고아를 소위 입양했습니까? 미국 사회에서는 베트남의 고아, 한국의 고아 이것을 자기의 친자식과 같이 기르는 그런 것이 위대한 미국입니다. 이러한 사회에서만이 이런 롤즈의 정의론이 참 실감 있게 적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본다면은 우리는 시민사회의 활성화인 동시에 시민사회의 성숙의 기초 위에서만이 롤즈의 정의론이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정의는 어떤 사회나 또는 어떤 경쟁적 게임에서 정정당당하게 페어플레이를 해야 합니다. 불공정행위, 눈속임으로 한 게임에 대해서는 대단히 페널티, 책벌이 심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잡동사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미국 사회에 있어서의 정의를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공정한 경쟁, 소위 페어플레이입니다. 동시에 눈속임을 한 불정직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보다는 대단히 강력하게 책벌을 가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위반한 눈속임에 대해서 왜 미국은 저렇게까지 강하게 반발하는가? 이것은 미국 사회가 가진 미국 사회를 유지하는 다민족 국가에서는 사람들과 사람들에 있어서의 게임의 룰이 정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직, 눈속임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그런 사회기관과 사회윤리가 미국을 지탱하는, 질서를 지탱하는 정의의 원리입니다. 그 원리에서 보면은 북한 체제가 저지른 일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이것은 벌을 주어야 한다는 강한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은 이것은 미국적 정의감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롤즈는 정의의 문제를 가지고 생각할 때 정의는 말하자면 공정한 게임의 룰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과 그리고 기회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저축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넣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가 자기 대에 그것을 다 써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상속이 전혀 안 된다라고 하면은 누가 돈을 보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많이 물고 누진과세를 하되 저축의 원리는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뒤에 수정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이것이 롤즈의 정의론의 자기 수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 격차의 원리에 대해서 그 사회 경제 면에서 불평등을 허용하는 것이 롤즈의 정의론이다. 뭔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 사회의 그 소위 그 베타 오프 말하자면은 유능한 사장, 기업가, 유능한 말하자면 사람들이 그 우리 사회의 최하층의 생활 수준의 향상을 수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 불평등을 인정한다는 것을 생각해야겠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전 국민을 똑같은 소유의 산술적 분배의 정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베타 오브의 소득의 향상에 따르는 워스트 오프의 수준도 계속 향상 도상에 있도록 그것이 수반되기만 하는 한에 있어서는 소위 이 베타 오브의 불평등 허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롤즈는 기여곡선이라고 해서 그 도표로 곡선으로서 해서 기여곡선으로 표시했습니다. 만일 전 국민이 완전하게 소유가 동일화된다면 기업가도 없을 것이며 또 기업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사립학교도 없게 될 것이고 모든 큰일, 공공적인 일은 국영이 하게 되고 국가 권력이 강화되고 그러면은 민영화가 없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민영화가 많이 있어야 하며 사회 경제에 활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불평등을 통해서 그것을 허용받은 최혜자들이 최부자들 계층의 생활 수준의 향상이 수반되도록 하는 재분배론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 롤즈의 격차 원리입니다. 즉 격차라는 것은 일단 말하자면 유능한 자 또는 기업의 불평등을 인정하는 격차와 동시에 각 계층 간의 지나치게 넓어지는 격차는 계속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 격차 원리입니다. 이와 같은 불평등 허용의 격차 원리가 정의다 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한 또 한두 가지의 조건을 첨가했습니다. 롤즈는 연쇄 효과라는 것과 밀집도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연쇄 효과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기업이 잘 돼서 말하자면 부가 증대되고 돈을 많이 벌었다. 그렇다면은 그 회사의 직원들의 월급도 소득이 연이어서 향상되면 또 그 향상되었기 때문에 또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연쇄 효과로 생활 수준이 향상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연쇄 효과가 일어나게 될 때만이 이게 정의롭다는 것입니다. 이 중국의 덩쇼핑은 개혁 개방을 시작할 때, 특히 1962년에 소련식의 레닌주의적인 평등주의는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선부론이다. 말하자면 열심히 뛰어서 장사하고 생산해서 돈 벌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부자가 되라. 그 대신 그 부자가 된 곳에 따라서 사회에 연쇄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공산당 간부였던 등소평이 가진 선부론이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연쇄 효과에 대해서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밀직도라는 것입니다. 밀직도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자면 천을 짤 때 쫀쫀이 짜야 한다라고 해서 크로스니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롤즈는 중간층과 최하층 간의 생활 수준이 점점 벌어져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업이 열심히 생산을 하고 기업 활동을 하고 또 최혜자층이 불평등이 허용이 되려면 그 상층부와 중산층 간의 소득의 격차가 있는 것은 좋지만은 그것 사이에 격차가 좁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중간층과 최하층과의 소득 수준도 벌어지지 않고 좁아져야 하는 한에 있어서 그 사회에 있어서의 기업가라든가 또는 유능자들의 불평등이 허용된다는 원리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시장경제하에서는 경쟁은 있어야 하며 경쟁에 의한 페어플레이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부익분, 비익빈의 소득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지지 않도록 복지 정책의 평등주의가 가미되어야 합니다. 시장이 이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거나 또는 여러 가지 불우한 조건으로 말미암아 최부르자 계층에게는 사회 보장에 의해서 최저 한도라도 생활 수준을 나라가 보장하고 사회가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은 롤즈의 정의론에서는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어로 소셜 세이프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 안전망이 적절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의 조건을 무시하는 말하자면 시장 폭주,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많이 번 밑에서 너무 가난해서 생활이 보장 안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즉 사회 안전망의 처지지 않으면은 사실상 자유시장 경제도 성립할 수 없고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치면은 이것이 정의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나친 복지, 과복지입니다. 소련에 실패한 것이 이 때문입니다. 고르바초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 사회주의 하에서는 소련에서 많은 근로자들에게 균등하게 생활을 보장했고 실업이 없도록 했다. 그 대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대로 손해를 봐서 불공정이 일어났고 또 그중에는 일도 안 하고 결국은 사회에 도움도 안 준 사람도 응분의 수당을 받아서 불로소득을 하는 대단한 불공정,
악평등이 일어났다. 이것이 소련의 경제가 쇠퇴한 원인이다. 이것이 페레스트로이카에서 고르바초프가 지적한 소위 악평등입니다.